서틀, 이걸 카버스라 하는지 카부스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버스 풋. 오늘은 우리가 요족에 대해서 할 건데, 근데 서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트? 뭔가 밑에 무시 같은데요? 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건 감싸주기. 미묘한,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발과 이제 요족과 그 사이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요족인 것 같기도 하고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요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SCF 줄여서 하는데, 이런 미세한 요족은 보통 요족과 비슷해요. 뒤꿈치의 4번, 그 다음 엄지의 저축 굴곡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커버스라는 용어는 이제 신경학적 질환과 연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SCF, 이 미묘한 애들은 그냥 정상으로 지금 간주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의 요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발이 요족과 비슷한데 그 정도가 조금 낫다고 해요. 물론 원인은 다양해서 뭐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종골이 4번 되는, 그래서 나중에 보여줄 건데, 그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일직선으로 그냥 정면에서 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족이거나 이런 뭐 SCF 같은 사람들은 이제 뒤꿈치가 보여요. 근데 정상 정렬에서는 뒤꿈치가 보이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뒤꿈치가 살짝 보인다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 다 설명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B 보이죠? B? B처럼 이렇게 약간 뒤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할 때 막 깍꿍 이렇게 하던데, 뒤꿈치가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또 특징은 이 MTP 관절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특히 엄지 쪽. 근데 이건 그냥 요족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건 이제 테스트 같은 건데, 다이나믹 힌드풋 에볼루에이션, 그냥 올리는 거예요. 뒤꿈치를 드는 건데, 이제 요족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4군데서 올라가겠죠. 올려도. 네. 그거를 평가하는 거고요. 내가 이걸 벌써 넣어놨다고? 오늘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아니,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뒤에 안 넣어놨나? 동영상은 약간 북극곰 하얘가지고. 네, 지금 오늘 감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네, 일부러 이때 넣어놨나 보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제목이 다르잖아. 어쨌든 뒤에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설명할게요. 보통 이제 요족이나 이런 걸 할 때 엑스레이를, 방사선을 많이 찍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메리스 앵글인가 메어리스 앵글이 있고요. 얘네들이, 이거는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골의 각도를 조금 봐요. 근데 이게 노말이 이 정도 각도면 여기는 30도 이상이 이제 요족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30도는 아닌데 이 논문에서는 30도라 했으니까, 요거 보이죠? 지금 A 사진 볼게요. A 사진, 요거 탈락. 요거랑 지면 요렇게 앞에. B요? 네, B. 네. 요게 30도 이상이다. 그러면 요족으로 판단을 해요. B가. 네.
그 다음 뭐 아치 높이라든지, 아치 높이는 뭐 14mm 이상이면 뭐 요족이라 하네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마도 뒤에도 계속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이 각도들 때문에 아마 내가 이걸 미리 놔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요즘 요즘은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져 있죠. 그냥 얘들이 기준 정의를 해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마다 좀 달라요. 표로 나오고. 응. 이건 너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족이나 이런 거를 이런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말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콜만 블록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요족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우리 발이 이렇게 오목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깔았을 때 이제 아치가 죽어 있는 정상적인 아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무 토막을 지금 뒤꿈치에 넣어놨잖아요. 근데 뒤꿈치에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앞에도 전족부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 요족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전족부 요족, 부족부 요족, 그 다음에 혼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보통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플랜타 플렉션을 했을 때 장비골근이 활성돼요. 네, 이것들을 이거 하면 다 한 거고. 그 다음 아까 이거는 넣어놓은 이유가 이 다른 논문인데 그냥 조갑을 비교한 논문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어디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긴다 했죠? 여기 MTP. 엄지에 MTP 관절이 많이 생긴다 했잖아요. 요 노란색 동그라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 패스 플라너스. 이거는 평발. 편평족. 그 다음 노말이 정상. 그 다음 옆에 커브스가 이제 요족인데, 색깔을 보면, 이거 나도 그냥 보면서 유추한 건데, 분홍색 라인이 아마 제일 많이 압력을 주고 있겠다는 뜻일 거거든요. 검은색이 제일 낮은 걸 보고. 그러면 얘네들 봐요. 요족 지금 힘을 어디에 많이 주고 있어요? 뒤꿈치. 또 앞에. 이렇게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긴다. 뒤꿈치에도 또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잠시 넣어놓은 논문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족, 이런 또 비묘한 요족, 요런 애들은 발목이 안정성이 좋을까요? 아니면 불안정할까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들. 또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회원님들. 요족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럴 수가 있는 별로 안 느껴봐서 모를 거야. 그럴 수도 있다 보고. 그럼 만나봤어요, 요족? 네. 네. 선생님 만나봤을 거고.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발목이 안정성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불안정할까? 불안정해요. 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트레이닝. 네. 디스플레이? 꼭 했었지. 오케이. 그거는 뭐 듣고 알아서 생각할 문제고, 트레이닝은. 그러면 왜 안정성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변호사? 아니,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물어봤어. 반전 있을 것 같아서. 요족이면은 그래도 발 외측이 조금 더 안쪽보다는 외측이 좀 더 힘이 가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외측의 안정성을 좀 더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외측에 힘이 더 없으니까. 지연쌤.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날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중심점 COP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점점 잡아놓고 이렇게 과하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민쌤 대답해요. 이상한 거 열중하는 척 하지 말고 대답하라고요. 자기 그냥 생각. 요즘이면 정상 네. 정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뭐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벗어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논문은 과연 이런 유면 요족인 사람들은 과연 위험 요인일까? 만성 발목 불안정성. 그러니까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요족이 되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했냐면 보통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실험은 아니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그때 그거 했었잖아요. 지태가 했던 논문 마라톤 한 사람들을 봤을 때 뭐 허리 디스크가 좀 괜찮았다. 오히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본 거예요. 보면 이건 그냥 설명드린데 보통 발목 영자가 흔한 질병 중 하나인데 얘네들은 사실 보존적인 치료나 이런 관리로 우리가 잘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측면 발목 불안정성은 근데 얘네들이 이것도 그냥 불안정성이라 해놨는데 발목 영자 환자의 한 30-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의 뭐 잠재적 합병증은 통증, 무릎 꺾임, 뭐 비골건 부상, 윤활막염, 골관절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발목 불안정성,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위험 요인은 다양한 연구 주제였는데 몇몇 연구들은 구조적인 특징, 이제 발에 뭐 비골의 위치나 거골의 변형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대요. 실험은 아닌데. 그래서 이건 아까 앞에서 다 설명한 건데 보통 이제 뒤꿈치 4번가 첫 번째 발가락 열의 저축 굴곡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요족보다는 조금 경증이라서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변형으로 간주돼서 생각보다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한 자기들이 이제 측정하기에 한 인구의 한 25%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걸 실제로 발병률에 대한 뭐 유발률 그거에 대한 연구가 딱히 없어서 그렇게 추정은 확답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얘네들의 연구는 이거예요. 과연 이 미묘한 요족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주 미세한 요족이 발목 불안정성의 위험 요인일까를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측면 인대를 복구를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서 이제 이 SCF 유병률을 확인한 거예요. 수술을 받고 만성 불안정한 발목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 과연 요족이 얼마나 있었을까? 네. 그 다음은 대조궁이 중에선 과연 그냥 발목 불안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요족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실험 대상은 이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통증 그 다음 발목 불안정성이 3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발목 인대를 수술한 사람을 얘네들이 했고 대저구는 그냥 단순한 연조직 수술을 한 사람들 또는 봉화지겸 이런 거나 아니면 타박상으로 그냥 치료를 받아본 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사진이 나오죠. 아까 우리 A는 캐캐니우스 각도 그 다음에
이 메어리스 앵글이 메타탈살, 첫 번째 메타탈살하고 탈루스를 이렇게 이었을 때 나오는 각도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4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4도 이상 되면 요족이라고. 왜냐면 얘네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올라가니까 요족이 되겠죠, 점점. 얘네들은 결국 이걸로 봤다. 근데 나는 이 연구에서 사실 좀 궁금했던 거는 이 비골의 위치를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얘들 분명히 비골까지 설계를 했어. 여기 보면. 근데 결론에는 비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운데. 결론은 이 미묘한 요족과 대조군 사이에는 발목 불안정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 어렵다. 요족이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 하고 그냥 발목 불안정성 있는 사람들의 수치는 비슷비슷했다. 네. 근데 요거를 한 이유는 이제 미세한 이제 요족 환자들은 오랫동안 미비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네. 발목의 측면 특히 통증이거나 비골건의 아탈구 또는 5번째 메타탈살, 피로골절. 그러니까 요족과 증상은 비슷한데 이게 전부 다 그냥 정상으로 취급이 돼서 조금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이런데 또 다른 논문이 있죠. 여기는 우리 이 SCF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얘네들은 또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뒤꿈치가 보이고 그 콜만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 이거는 그거를 봐요. 돌시플렉션에서 이 비복근 확인하는 거예요. 비복근 타이트한지. 그리고 우리 신발에 어디 달았는지, 그 외측 이렇게 달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건 족저 압력 그대로. 그래서 7번 사진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냐라는 거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보라색이 발목 불안정성. 네. 그 다음 이 초록색, 이건 뭘 것 같아요? 초록색. 무슨 비골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또 요거 파란색은 뭘까요? 파란색. 네, 5번 메타탈살에 피로골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발목 안정성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난 이것까지만 봐도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를 건데,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맞다 보는 것 같고. 근데 그 인스테빌리티를 어떻게 측정했지? 측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성 그 병원에 다닌 사람들, 이 만성 뭐고 발목 불안정성 있다고 그 사람들을 대해서 조사를 한 거지. 병원에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냐면 조사 보니까 이게 그 병원에서는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환자들 중에 250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검사를 한 거지.
발목 아니 그 약간 미세한 요족이 있는 애들을 직접적으로 발목 불안정 테스트 했으면 훨씬 더 결과가 좀 더 정확했을 건데. 그렇지. 근데 그런 게 내가 찾을 땐 지금 없었어가지고 운동할 때. 내가 근데 오늘 원래 이걸 할 게 아니었는데 이걸 한 이유는 나는 내 회원님이 요족이 조금 심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마라톤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요족과 마라톤의 상관관계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다가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긴 했었는데 앞에 뭔가 이런 요족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하고 들어온 게 이거였거든. 근데 다음에 내가 요족과 마라톤의 상관관계를 안 할 수도 있지.